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적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문제 교재 151페이지서부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등기 쪽 얘기 이제 문제인데, 이제 등기 쪽 문제는 이제 오늘 챕터 1장에서 이제 풀어나가는 얘기가 등기제도 총설 문제입니다. 두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될 텐데, 이 파트에서. 자, 이제 먼저 오늘 나가는 주제, 이제 어떤 주제를 갖다 문제 낼 것인지 큰 밑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죠. 자, 이제 보시면 요 1장의 등기 제도 총설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 무엇을 출제하느냐? 부동산 등기. 자, 부동산 등기 개념 묻기 문제를 묻습니다. 이 개념 묻기 문제에서는 꼭 출제하는 게 25, 26 개별 지문 독립된 문제로 출제는 안 하는데 지문으로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 법조문인데 등기 효력 발생 시기가 이거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을 갖다 묻는 지문을 꼭 물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독립적인 주제로 이제 출제되는 것들이 등기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 등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나라 등기 제도 특징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 대상이지만은 현재 시험에 지금 트렌드가 있고 과거에 출제했던 유형이 있는데 과거에 출제했던 유형이지 현재 이제 트렌드에는 시험 대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옛날에는 간혹가다 출제했으나 현재는 출제되지 아니하니까 가볍게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조금 이따 같이 하나 풀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등기에서 등기의 분류 작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등기의 분류, 종류, 분류. 등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고 형식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하고 효력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하는데 등기의 법률 용어 분류 작업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등기, 부기등기 구별 작업. 주등기, 부기등기 구별 작업은 시험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그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분류 작업은 시험 문제 한 문제 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꼭 준비해 두시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요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지 건물 등기를 치면 내가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이제 부여해 주는지를 등기의 효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자, 등기라는 걸 이제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법적 요건이 뭐야? 그게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주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3시간 동안 이제 펼쳐지는 주제인데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이제 그 두 문제 정도 어느 거 출제되는지 이제 제가 짚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주제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나는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문항 접근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부동산 등기 개념. 자, 여기에서는 자 문제 보시면은 151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 있어요. 그건 참고로만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직접 상관없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2번이 별표입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 마친 경우, 완료라는 말에 가려놓고 마친 이렇게 쓰세요. 등기 마친 경우 그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옳은 것은 단답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자주 출제됐습니다. 등기 마쳤을 때 효력 발생하는 시점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등기를 갖다 해달라고 등기소에 서류 집어넣었을 때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합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접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정답.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을 등기 효력 발생 시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효력 발생하는 시점은 매수인 앞으로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급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등기 개념 주제는 그거 하나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럼 152페이지고 해설에 자, 해설해 보십시오. 등기 접수 시기 형광펜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등기 마친 때, 등기 마치게 되면은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한다는 거. 그럼 또 하나, 접수 시기는 언제? 신청하는 서류가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에 기록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거만 좀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5번 문제, 세 문제가 지금 이거 주제입니다. 등기제도 특징,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이 등기제도 특징과 관련된 주제는 시험에서는 트렌드상은 과거의 시험 문제 기출 문제였어도 현재 트렌드로서는 안 날 거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런지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민법과 등기법, 실체법과 절차법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절차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체법의 지식을 물었습니다. 민법의 지식을, 물권법의 지식을 기초를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등기를 갖다가 이제 시험 제도가 어느 정도 완성되니까 실체법 주제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 순수한 절차법의 문제로 12문제가 다 출제되기 때문에 현재는 출제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주제인데 시험 대상이니까 한번 옛날 문제 푸는 측면에서 한번 눈으로 접근하자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3, 4, 5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 등기제도 특징 나오는 것이 152페이지에 그 3번 문제 해설이 있죠? 뭐 참고 삼아서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눈으로 봐주시면 되지, 그걸 뭐 암기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트렌드가 과거의 트렌드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 한 문제 정도로 접근하면 좋답니다. 153페이지에 5번 문제가 과거의 기출문제였습니다. 한 15년 전 기출문제입니다. 자, 갈게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 틀린 거. 1.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한동 건물에 대해서 일용지를 사용하지만, 자, 그거 용어 좀 고쳐주세요. 한동 건물에 일용지를 사용하지만에서 한 개의 건물에 일용지를 사용하지만, 이렇게 용어를 좀 고쳐주시고, 쉼표,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꼭 맞습니다.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의 일용지 사용한다. 이렇게 용어를 고쳐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등기 기록에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할 때 1등기 기록을 뭐에 1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갈게요. 토지에 대해서는 한 필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어. 땅을 등기 기록 만들 때는 한 필지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 그 다음에 건물의 등기 기록 둘 때는 한동이 아니라, 그게 예전의 용어고 예전 기출문제 그대로. 현재는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죠. 한 개 건물마다 1등기 기록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개 건물에 1등기 기록 만들어주는 방식을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요거 이거 한 개 건물이 아니라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자, 이거는 민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적용을 받게 돼 있죠. 그런 때는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일반 건물은 한 개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만들어 주는데,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뭐에 1등기 기록 둔다? 한 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 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고. 자, 그다음에 2번 갈게요. 5번에 2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촉탁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등기는 신청주의 원칙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없어. 요것을 갖다 뭐라고 용어 사용하는? 형식적 조사권, 형식적 심사권, 이렇게 용어 사용해요. 자, 그 다음 4번.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에서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에 현행민법 이렇게 밑줄 쳐두시고 186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민법 186조 법조문을 갖다 성립요건주의 또는 효력발생요건주의라고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하느냐 하면, 민법 법조문을 해석하는, 실체법의 법조문을 해석하는 학자마다 민법 186조가
법률행위에 있어서 등기가 성립요건인지 효력발생요건인지가 해석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주의라고도 얘기하는 분이 있고 효력발생요건주의라고도 얘기하는 분이 있으니까 두 가지 용어가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등기는 물건변동의 성립요건주의야, 또는 등기는 물건변동의 효력발생요건주의,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률 규정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X 정답 4번입니다. 성립요건주의냐 효력발생요건주의라는 용어는 법률 행위로 인해서 거래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적용되는 얘기지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는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4번 X. 정답은 4번. 5번 매수인이 등기부 기록을 믿고 등기부 기록을 믿었다는 것은 등기 기록을 공신력이라고 하잖아요. 등기 기록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 주는 걸 공신력 이렇게 사용하죠. 우리나라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무효인 소유자를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는데 그 사람이 무효인 소유자인지를 모르고 등기라는 국가의 공적 기록을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해 주지 아니하는 등기 공신력 부정하는 걸 알아 몰라를 확인하는 5번 지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부정. 자, 넘어갑니다. 자, 가변 용어고 민법의 기초 용어들이니까 시험 대상은 되어도 현재는 그런 실체법의 얘기를 갖다 출제할 가능성은 없다. 민법에서는 출제될지언정. 자, 이제 갈게요. 154페이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등기법의 순수한 이제 시험 주제로 또 이제 들어옵니다. 6번서부터, 여러분들 6번서부터 몇 번까지냐면은, 주제가 많을 거예요. 16번까지. 6번서부터 16번까지. 11문제죠. 그 주제가, 자, 요겁니다. 등기에 있어서, 하나 빠졌다. 하나 빠진 게, 자, 등기 분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빼놨네. 6번서부터 문제가 이 주제입니다. 등기할 사항. 또는 이걸 등기 능력 이렇게도 용어 사용해요. can으로 사용해서 등기 능력. 1장에 나오는 시험 주제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꼭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6번서부터 16번까지 다룰 등기할 사항 등기 능력은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집에서도 문항수 배당이 11문제나 배당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가볼게요. 요 등기할 사항 기초 용어는 이제 알고 문제를 갖다 같이 접근해야죠. 등기할 사항이 이거죠. 등기할 사항이다. 등기할 사항이 뭐야?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무엇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느냐가 등기할 사항입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표제부에는 물건 등기해놨죠. 그럼 첫 번째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을 등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등기할 수 있는 물건하고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을 변별하는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다음 등기할 물건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틀린 것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변별 작업을 할 줄 아셔야겠고, 등기할 수 없는 물건 X에 해당한다면 법 29조 2호가 각하사유인데 29조가 각하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호 각하사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등기법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등기법에는 법전에 등기부에 갑구을구라는 데다 재산권의 이름을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갑구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의 종류를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몇 가지 재산권을 등기할 수가 있느냐? 그걸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이걸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해놓고 총 9가지 권리를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9가지 권리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9가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변별하는 주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개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변별하는 주제. 그럼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법 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 자, 세 번째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 해당하는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변동에 해당하여서 29조 2호 사유로 각하하는지 이 세 가지를 변별해 나가는 게 법률용어 등기할 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꼭 해당되는 주제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볼게요. 자, 154페이지 6번. 특례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례법이라고 제시해놨어요. 기출문제인데 특례법은 자 뭐를 따로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요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물건만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두 가지 물건.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토지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놓은 게 무엇을 등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 놓냐면 축사요. 축사.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는 등기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건물을 배우셨죠. 건물의 소유권이 성립되려면 지붕과 기둥과 외벽이 형성이 되어야 건물 소유권이 성립되죠. 그럼 개방형 축사 같은 경우는 외벽이 없다면은 독립된 건물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방형 축사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해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 놔서 이걸 등기할 수 있도록 법률을 특례법으로 따로 제정해 놓은 겁니다. 단답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5번. 자, 개방형 축사. 그러면 나머지 1, 2, 3, 4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들. 자, 그 다음에 7번. 집합건물 등기 틀린 거. 집합건물 등기 틀린 거. 자, 이건 이제 이 기출문제는 뭐를 물은 거냐면 요거예요. 집합건물 등기라는 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데 요거를 규율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제정해 놓은 등기법과는 상관없습니다. 민사특별법의 이름을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배우셨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건법 이렇게 약칭을 불러드릴게요. 그래, 요거에 대해서 지금 독립적으로 물었던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는 예전 겁니다. 예전 거. 참고로 한번 같이 보죠. 1.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유 부분 취득하면 공용 부분 당연 취득. 5. 2. 벽에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평면 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 소유권 등기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도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여러분들 복합 쇼핑몰 상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대문에 가면 두타 같은 데가 다른 가게 매장과 바닥에 금만 그어져 있으면 다른 점포 5평 정도의 가게 바닥에 층마다 점포에 매장 금만 그어져 있죠. 그럼 옆 매장과 당연히 칸막이는 쳐져 있지 않아도 바닥에 금 그어놓은 5평 정도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소유권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 점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다음에 3번.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때는 그 등기가 하는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 갑굴구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지권인 취지라는 글자를 갖다 바꾸셔야 돼요. 이 용어를 뭐로 바꾸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개정되었죠. 대지권이라는 뜻을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대지권인 취지를 용어 고치셔야 돼요. 수정. 대지권이라는 뜻. 틀린 게 아니라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대지권이라는 뜻 이렇게 용어를 수정해 주시고 4번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이니까. 그럼 다 맞았으면 5번이 틀렸습니다.
X.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죠. 왜? 구분 행위,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분 행위, 구분 소유 의사가 없으면은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용어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8번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9번 156페이지 9번. 등기법 기초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156페이지 9번.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거, 틀린 거. 자, 가볼게요. 요거는 얘기죠.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등기한다면 이 물건 전부의 권리가 성립되는 게 원칙인데 물건 일부를 목적으로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1번과 2번을 결합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두 가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등기할 수 있는 것과 등기할 수 없는 것을 갖다 변별 작업을 좀 이렇게 좀 꼭 해주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니까. 자, 첫 번째. 자, 부동산 일부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와야겠고, 부동산 일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험에서는 이 용어로 나오는데 이 용어가 자, 안 와닿는다면 가려놓고, 자, 노량진동 10번지 필지가 200제곱미터인데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 중 자, 반쪽 100제곱미터 부분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가리킬 때는 시험 용어가 부동산 일부라고 용어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직접 200제곱미터 10번지 필지 땅 중 100제곱미터 이렇게 가리키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용어를 안 냅니다. 어떤 용어로 내느냐? 부동산 일부라고 용어를 냅니다.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볼게요. 자, 갑니다.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는 자, O는 등기할 수 있는 거, X는 등기 못하는 거. 자, 가볼게요.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 중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절대 못하죠. 왜? 소유권의 객체는 200제곱미터인 한 필지가 객체이기 때문에 한 필지 일부를 목적으로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절대 못하죠. 노량진동 자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 땅을 가진 소유자가 은행에 가서 5억 대출 받는 데 대해서 200제곱미터 자기 땅이 20억짜리니까 담보 가치가 충분하니까 나 반 정도만 담보 잡히고 5억 빌릴 수, 내 땅 20억짜리인데 뭐로 땅을 다 담보 잡혀? 내 땅 한 반 정도만 담보 잡혀도 5억 대출은 충분해. 그러면 내 땅을 200제곱미터 10번지 필지 땅이 있는데 반 정도만 담보로 집어넣고 대출 좀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게 법률용어로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라.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민법에서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 필지 한동 건물 일부,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내요. 그러면 한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시험에서 낸다는 겁니다. 등기할 수가 없고 부동산 등기법 29조가 각하사유라 했죠. 2호가 반드시 시험에 나는 각하사유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리를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거. 그러면 물건인데도 부동산 노량진동 200제곱미터의 땅에 대해서 재산권이 성립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노량진동 200제곱미터에 성립되는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100제곱미터 부분에 성립될 수 있는 재산권도 있어? 하면 있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예외라는 것이죠. 요게 요 예외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죠. 네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는 부동산 200제곱미터 노량진 땅에 다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의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량진동 10번지 200제곱미터 땅에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10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도 성립할 수가 있다. 10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성립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자,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가 200제곱미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토지를 갖다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지분을 2분의 1,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지분을 2분의 1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가 두 사람이서 공유해갖고 지분으로 갖고 있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 부동산 토지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2분의 1 지분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갖다가 2분의 1 지분을 갖다가 제3자에게 이걸 넘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부동산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서는, 자, 요거는 첫 번째는 지금 이 첫 번째 사유 여기에 대한 부동산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서는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갑, 을이 이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은 갑의 지분 2분의 1이나 또 2분의 1 중에서 반 정도를 갖다가 매매해서 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 토지를 갖다가 사게 되면은 공유 지분을 A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에는 전부 사야 된다. 한 사람의 공유 지분 2분의 1이나 그 사람 또 지분 안에서 또 4분의 1만을 갖다가 인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부동산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 이겁니다. A라는 사람 앞으로 갑이 돈을 갖다 A한테 1억을 빌리고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지분을 A에게 이렇게 저당 설정을 해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저당 설정. 가능하죠? 그러면 채권자 A 입장에서는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 갑의 지분만 담보 잡았지 을의 지분은 담보를 안 잡는다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소유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이쪽이 이제 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에서 갑의 지금 지분에 대해서 A 앞으로 이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무슨 얘기냐면은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갑,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 지금 갑과 을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갑에게 찾아가서 땅 사용료 지료나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세금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보증금을 갖다가 갑에게 주고 갑과 이 땅 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용의권이란 말이에요. 용의권. 땅 빌리는 권리. A가 지금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을 갖다가 빌리고자 하는 거죠. 빌리고자 하는데 공유자 갑과 계약서를 써서 A가 땅 사용권인 용의권을 갖다 취득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절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서는 용의권 설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땅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 땅을 빌리고자 하는 A 입장에서는 공유자 한 사람과 계약서 써서는 절대 빌릴 수가 없고, 빌려주는 사람 난에는, 빌려받는 사람은 자기지만 빌려주는 사람 난에는 한 사람이 표시돼야 된다. 공유자 반드시 갑과 을인 전원이 표시돼야 된다. 전원이 표시돼야지 한 사람만 표시해서는 절대 땅 빌리는 계약서 쓸 수 없다.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자, A가 한 사람의 지분을 잡고는 담보를 잡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과 계약서는, 땅 빌리는 계약서는 절대 쓸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의 가장 기초 구조니까 지금 이 구조를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 가능,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선 소유권 보존 저당 설정 불가능, 부동산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 가능,
부동산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선 용의권 설정 불가능. 요걸 꼭 정리 작업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 9번 갑니다. 자, 9번은 이제 요거를 풀기 위한 가장 기초의 최하 베이스 주제니까. 자, 이제 가볼게요. 부동산 일부 등기할 수 있는 거, 틀린 거. 1. 부동산 토지 일부 저당 설정이니까 번지수가 어딘지 찾아보세요. 부동산 일부의 저당 설정이면 지금 여기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가 없다. 자, 등기할 수 없다. 그럼 1번 정답이네. 정답을 너무 쉽게 만들어놨는데. 2번 갈게요. 토지 지분의 저당 설정. 그럼 번지수 찾아가 보세요. 토지 지분, 지금 번지수가 여기잖아요. 갑의 2분의 1 지분을 갖다 담보로 잡고 A가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러면 토지 지분을 갑의 지분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할 수 있다의 배당이 떨어지잖아요. 5. 3번 토지 일부의 지상 설정. 지상 설정 여기 있잖아요. 토지 일부니까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지상 설정 등기할 수 있다. 5. 4번 토지 일부 전세 여기 있네.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건물 일부 다 여기 안에 노란 거 안에 배당으로 지금 다 문제를 내고 있네. 자, 틀린 건 안 되는 건 1번. 자,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등기 틀린 거 X 골라보래요. 1. 사건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지금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요거를 물어보는 기출문제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서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사건의 목적인데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데 공용 제한을 받는 물건도 등기할 수 있어? 자, 그 질문 이쪽으로 낸 거예요. 이게 왜 맞느냐면 뭐를 연상해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하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땅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도 용의권을 설정하지 말라는 공용 제한을 받아도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하천 자체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아니하고는 지상권 설정하지 못한다. 너무 쉽게 냈다. 2번 X 정답. 또 이거 내네. 2번 지문이 이거잖아요. 2번 지문이 지금 보시면 번지수가 여기 있죠. 지상권 200제곱미터 토지 중 10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다. 분할을 해야 아니면 분할하지 않아도. 분할하지 않아도 1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2번 X죠. 왜 X예요? 분할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등기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분할하지 않아도 반쪽 100제곱미터 부분을 갖다가 빌리는 계약서 쓰면 등기할 수 있다로 가야 맞으니까 지금 또 이거 묻는 문제 기출문제였었네 뭐. 자, 3번 건물 공유 지분에 전세 등기할 수 없다. 지금 이건 이거다. 부동산 공유 지분이니까 전세는 어디 배당이 있어요? 여기에 배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배당이 있으면 등기할 수 없다. 배당으로 떨어지잖아요. 오케이. 4번 한 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 건물 일부의 전세. 이거다. 건물 일부니까 부동산 일부지. 전세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등기할 수 있다. 배당.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자 이거죠. 요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수가 몇 가지? 9가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이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여기에 배당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등기할 수 없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등기 신청, 각하사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각하사유는 거기에다 요거 쓰셔야죠. 뭘 쓰셔야 돼? 요거 29조 2. 왜 그러냐면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법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할 물건이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가 아닌거나 등기할 권리 변동이 아닌 X 빨간 거에 해당하는 때는 다 뭐에 해당하여 각하하도록 되어 있냐?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29조 2호, 29조 2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 제목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등기 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모두 골라보세요. 자, 기억번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금지 가처분 29조 2 각하. 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신청. 요거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가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 디귿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해달라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29조 2호로 각하네. 마지막 리을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일부 지분을 목적으로 두 사람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어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을 목적으로 보존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네 가지가 29조 2호 사유로 각하되는 사유들입니다. 그러면 다 골라야 되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은 또 연습해라고 해놨네. 13번 등기 가능한 것은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이제 이 기출문제 보세요. 24에 등기 가능한 것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등기할 사항. 그럼 이제 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등기할 사항인 게 동그라미죠. 등기할 사항 아닌 게 빨간 거잖아요. 지금 동그라미와 빨간 거를 갖다가 변별하는 변별력을 갖다 시험에서 묻잖아요. 자, 이제 가볼게요. 1번 갑소유 농지에 을 앞으로 전세 설정 등기 신청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요거죠. 요걸 묻는 겁니다. 요거. 변동. 전세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라는 권리 변동이 자, 물건 중 토지죠. 토지 중 뭐에 들어왔어요? 농지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설정은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이 아님. 등기할 사항 아니야. 왜?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 설정하면은 강행 규정으로 무효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전세 설정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29조 2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29조 2호로 각하잖아요. 2번 갑을 공유 건물에 갑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마찬가지죠. 29조 2.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3. 갑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갑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동일하죠. 한 사람의 1인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되니까 29조 2 각하. 4.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가압류 등기 신청했어요. 자, 요거는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 결정 내린 법원에서 촉탁해야지 채권자가 직접 등기소에 등기 신청했다가는 관공서가 촉탁해 갖고 올려줘야 되는 걸 왜 개인이 지금 가압류 잡아달라고 등기소에 들어왔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29조 2. 그러면 자 1, 2, 3, 4가 다 29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하죠. 그러면 등기 가능한 거 정답 나오려면 5번 가능해야 돼요. 가능한가 볼까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 가등기권자 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내리면은 그 명령문을 들고 가등기권자 갑이라고 나오죠. 단독 신청 이렇게 쓰셔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들고 가등기권자가 갑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가등기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할 사항. 그럼 등기 가능한 건 물었으니까 5번 정답이네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 15 다 두 개 다 기출 문제였었는데 자, 어떤 거 풀어드리는 게 더 나을까? 둘 중에 하나만 풀어볼게요. 15번? 등기 설명 옳은 거 모두 고르래요.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래요. 기억
인터넷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이 작성이 완료된 후에 자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와, 자 인감증명서 작성을 끝마쳤대. 완료된 후에가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에는 철회 안 됩니다. 기억 5. 니은 하천법에 편입된 하천 등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천법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아까 그런 거로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사건이 목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가능하죠. 공용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가 있다가 지금 니은번입니다.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토지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로 돼야 돼, 있다로 돼야 돼. 있다로 돼야 되는데 없다로 했으니까 X. 단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하천에 편입된 토지니까 어떤 공용 제한 받는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하지 못한다는 공용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끝에다가 뭐가 안 됨을 써놓으셔야 되는 지, 전, 임, X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돼요. 소유권 저당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용 제한 중 하천법에 뭐는 설정하지 못하도록 공용 제한을 만들어 놨냐면 지, 전, 임은 설정하지 못하도록 공용 제한을 두고 있어요. 하천법에. 그까지를 물어요. 디귿번 해상 관광용 호텔은 요거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잖아. 등기할 수 없는 물건 X 있다 그랬으니까. 리을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없는 권리? 없는 권리니까 끝으로 가시면 돼요. 등기할 수 없다. 오. 그러면 옳은 거 나왔다. 기억번하고 리을번 나오는 거. 정답은 2번 쉽게 나왔고 미음번 갈게요. 이건 왜 틀리느냐? 한 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 지상권 등기할 수 있으나 에이 또 이거 물었잖아. 징그럽게 지금 기출문제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기초 작업이. 저당권은 일부에 가능 불가능? 불가능. 지상권은 가능해도 저당권은 일부에 할 수 없다로 가야 배당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5가 되는 건 기억번과 니을번.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160페이지. 자, 16번 가볼게요. 16번. 자, 요거는 예전 기출문제였었는데 지금에서는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예전엔 절차법인 순수한 등기법을 전문적으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민법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민법 문제를 갖다 등기법에 와서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험은 지금 27회 동안 지금 누적돼 있고 정착돼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출제원이 수준이 떨어져서 이제 등기법 절차 쪽을 전혀 모르는 분이 이제 출제해놓은 대학 교수가 들어와 갖고 이제 출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등기소의 등기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기관이라는 공무원 분들이 순수하게 문제 들어가지 등기법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대학 교수, 민법만 학문을 배우는 대학 교수들이 절대 출제원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 16번 문제는 옛날 문제 푸는 데 의미가 있다. 민법 쪽에서는 시험 문제 날 거도 등기법 쪽에서는 시험 문제 쪽이 안 보일 거다 생각하시고 옛날 문제 푸는 데 의미를 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를 묻는 문제냐면 16번 문제는 등기법을 전혀 모르니까 옛날에 민법 교수님들, 학교 민법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등기법에 들어갈 땐 자기가 등기법 자체를 이제 배우고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민법에 이걸 물었어요. 민법에 186조하고 187조 변별할 줄 알아 몰라 이거 조문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 지금 문제는 과거에는 등기법에서 보이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제 현재는 지금 민법에서 시험지에서는 등장하지 등기법에서는 등장 안 할 거야 생각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민법도 시험 보니까 그 측면에서 민법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눈으로 짚어보자는 측면에서 보라는 겁니다. 민법 186조는 등기하라고 해놨어요. 등기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등기하라고 해놨잖아. 민법 187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야 변별하는 민법 문제가 지금 거기에 16번 문제입니다. 등기법의 문제는 아니고. 자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민법 문제인데 왜 등기법에 출제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과거에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1. 판례 계약 해제 이전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자 이거잖아요. 계약 해제하면은 등기해야 복귀한대요. 등기하지 않아도 복귀한대요. 1번 지문이 등기하지 않아도 복귀 민법 187조에 적용받아 1번 지문 이렇게 써놨으니까 오지.
왜?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물건 복귀는 당연 복귀, 등기 하여야 복귀. 당연 복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 2번. 자, 그러면 정답을 1번 쉽게 이렇게 싱겁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머지 질문 읽지 말라고? 나머지 틀린 건 이제 확인해 보면 되지 뭐. 정답은 뭐 그냥 나왔고. 2번. 공유물 분할 제한하는 약정은 약정 나왔죠? 뭐 해야 효력이 생겨요? 제3자에게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X. 등기 없이도가 아니라 등기하여야. 3번. 상속포괄유증 보이네. 그러면 상속포괄유증은 배당이 1로 떨어지니까 187조로 떨어지니까 등기 없이도 문장이 나와야 맞아. 그런데 등기 없이도로 나오나? 오케이. 하여야 X.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효력 생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다음에 4.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은 판결 확정이므로 권리 변동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권리 변동이 판결로 생겨? 에이, 이거잖아요. 민법 187조에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야. 그럼 따라서 이행 판결은 민법 187조에 등기 없이도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등기 하여야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민법 186조의 적용을 받아. 다시 한번 형성 판결은 민법 187조에 등기 없이도, 이행 판결은 민법 186조에 등기 하여야 그 배당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4번도 X. 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용 나왔다. 에이, 그럼 나왔네. 수용이라는 단어는 민법 187조의 배당이 떨어지니까 등기 없이도의 배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 변동 효력.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17번 등기 분류 작업 잠깐 쉬었다 들어가 볼게요.